9월 2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75, 코스닥이 2.50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낙폭이 좀 있었죠? 간밤 FOMC가 열렸는데요. FOMC를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제가 언급드렸던 그 사항에서 조금도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금리를 동결했는데 끝난 기자회견 이후에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어. 또는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어. 전도표를 보니까 연말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금리 인하하더라도 그 시기 또는 그 폭에 있어서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증시, 채권, 외환, 이 시장 다 위험시장에 좋지 않을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2006년도였죠? 2006년 6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7월 달에 증시가 한 번 더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저점을 다지고 8월, 9월, 그리고 그 후년 가을까지 내리 물량을 소화하면서 달려나갑니다. 그 과정에 있다 그리 보시면 되겠어요. 이미 금리 이슈는 끝났습니다. 금리 인상 앞으로 어렵습니다. 동결 구간이 이어지다가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겠죠. 이때는 제가 위험하다고 언급을 드렸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그널입니다. 지금은 증시 상승 시기를 기다리면 돼요. 시장이 다만 호들갑을 떨고 있을 뿐이죠. 미국 긴축 시그널에도 물가 불안. 자, 연준 기준금리 동결을 했지만 결국 구조적인 고금리 왔다. 연중 추가 긴축 얼마나. 고금리 오래 갈 뿐 아니라 영원히, 이것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굉장히 또 과하게 써놨네요. 중립금리 구조적 상승, 월가 긴축 전망 상향. 자, 이렇게 미디어에서 아주 요란스럽게 이렇게 내보내고 있어요. 고금리 시대 언제 끝나나? 내년도 5% 금리 가겠다는 미국. 견조한 성장의 고금리 장기화 시사. 미 국채금리 연고점, 아시아 증시는 주춤하였다. 한국은행도 긴축 기조 상당 기간 이어질 듯. 점도표에 대한 얘기가 있고, 점도표는 항상 바뀌는 거죠. 어쨌든 정리를 하면 한 번 더 금리 올 수도 몰라. 데이터 디펜던트, 지표에 따라서. 그러나 제 기준으로는 금리 인상은 끝났습니다. 못 올립니다. 그리고 동결 구간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증시는 일정 기간 이후에 달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통해서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던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을 막을 겁니다. 일정 기간 상승에 나온 이후에 미디어를 속에서 온통 호재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호구들은 들어올 거예요. 시장으로 말입니다. 왜? 개인들을 또 불러들여서 지들은 물량을 넘겨야 되니까. 아직 증시가 안정화를 취하다가 물량 소화하고 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시장 상황을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FOMC 이슈는, 그리고 중국 경제, 부동산 폭락 이슈도 쏙 들어갔네요. 분명히 언급드리지만 시장을 컨트롤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이다. 자, 정리를 하면 이제 셀트리온으로 돌아와 볼게요. 오늘 1.93, 시장이 또 하락하니까 오늘 신한 통해서 매도 창고를 통해서 또 밀어냈어요. 여기까지 밀면 또 올립니다. 지들이 14만원, 18만원, 19만원 언저리에서 늘 가지고 놀죠. 데리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올릴 거예요.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지들이 또 끌어올릴 겁니다. 또 올라가면 내리고. 이게 언제까지다? 제가 문자로 오늘 받았는데요. 10월 4일 여의도에서 간담회 열리더라고요. 제가 특별한 거 없으면 갔다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23일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합병일입니다. 그때가 데드라인일 것 같아요. 그 기준점 이후로. 얘네가 가지고 노는 주가. 지난 10년간 몇 번 없었죠? 몇 년 기다리고 상승 구간이 몇 번 없었잖아요. 그쵸? 요거 지들이 데리고 놀다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고, 지들이 데리고 놀다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고, 지들이 데리고 놀다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들이 끌어올려서 또 개인들이 피해자가 양산되어 왔죠. 조금 있으면 이들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지금의 주가 하락과 상승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18만원 간다고 19만원 간다고 우리가 팔 겁니까? 또는 좋아할 겁니까? 벌었습니까? 14만원에 했다고 지금 포기할 겁니까? 또는 돈을 잃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목표는 19만원, 20만원 언저리를 밑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얘를 온전히 뚫어낼 때, 그때 집중해야 될 때다. 그 기간이 이제 10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정론의 시각은 땅바닥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해외 증시가 나스닥이 1.53, S&P가 0.94, 다우가 0.22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도 니케이가 1.37, 상해가 0.77, 항생이 1.29 하락 마감. 독일, 프랑스, 영국, 유럽 증시가 다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시장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원화가 1341원, 원화 약세가 유지되고 있죠. 원화 약세, 더불어 위안화 약세, 그리고 위험자산의 약세가 보이고 있다. 달러 인덱스 또한 보시면 3개월 동안에 지금 가장 강세 국면에 있어요. 달러가 강하다. 달러가 꺾여 나갈 때, 원화가 강세 국면일 때 마지막으로 미 국채가 다 튀었죠. 미 국채가 금리가 다 튀었는데 보시면 거의 최고점 부근에 있어요. 근데 얘도 더 이상 올라가진 않아. 왜? 얘도 끝단이 다 다다랐기 때문에 미디어는 걸러야 됩니다. 걸러서 들어야 돼요. 늘. 뭐 제 방송도 걸으실 수 있으면 들으세요. 제 방송 일관돼 있죠? 올해 10월, 11월, 12월 그리고 합병, 램시마이스-C 그리고 실적 19만 원 금방 거래량 동반해서 뚫을 때 그 전까지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뭐 댓글에서 지금 보니까 뭐 공매도 알바들인지 또는 아마도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을 것 같거든요. 제가 좀 보면서 차단하고 삭제를 하고 있긴 한데 저도 그게 반갑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은 그냥 믿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 시간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제약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진짜 주주라면 이 복제약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야 돼. 왜 바이오시밀러라는 말이 탄생했을까요? 이 시밀러, 이게 뭐죠? 영어로? 비슷하다입니다. 복제약은 뭐죠? 똑같다라는 거죠. 복제했으니까. 근데 바이오 의약품은요,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밀러라는 말을 쓰죠.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바로 셀티온입니다. 글로벌 다국적 빅파마들도 해내지 못했던 걸 전 세계 200억 거 중에서 셀티온이 세계 최초로 달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지요.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렇게 조망을 받지 못하고 있죠. 언젠가는 또 조망을 받겠죠. 전 세계를 대표하는 빅파마로 갈 거니까. 자, 그리고 이 뒤에 말도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삼바와 셀트리온 같은 길 향한다. 신약 개발.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차원이 다른 길입니다. 얘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아시겠죠? 이유는 얘네는 CMO, CDMO를 넘어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 원천 기술을 확보해서 그 다음 직판망도 확보돼서 갈 길이 많이 남았죠. 그렇죠? 우리가 길을 다 닦아놨죠. 얘네도 언젠가 신약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와 천양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나이키와 또는 나이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나이키 공장 또는 애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와 폭스콘. 엊그제 뭐 반도체 얘기 들었잖아요. TSMC냐? 뭐 TSMC도 워낙에 훌륭한 회사이죠. 그렇죠? 그러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ARM이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CPU 회사이냐? 어떤 회사이냐? GPU 회사이냐? 엔비디아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비교를 저는 거부한다. 아시겠죠? 주가도 사실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익수다 03도 리코리티 단계에 진입하였다. 그날까지 2068님께서 좋은 자료를 또 남겨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새로운 임상 소식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익수다에서 개발하고 있는 5종의 ADC 파이프라인 중 익수다 03의 임상이, 자, 이거는 CD19 타켓 ADC 치료제, 비호지킨스 림프종, 혈액암이죠? 이 임상이 9월 6일자로 리크루팅 단계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22년 5월에 처음 등록되었는데 이제 임상 시작, 첫 환자 투여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라인업을 나타내주고 있죠. ADC,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차세대 항암제입니다. 이거 신약이에요.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규모이죠. 이게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익수다, 셀트리온이 최대 주주이죠? 그죠?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제 자회사로 들어갈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익수다, 셀트리온, 레고캠, 피노바이오, 얘네가 한국 ADC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자, 보시면 익수다 03 여기 보이시죠?
이 자료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자, 추가 데이터와 함께 익수다 03의 안정성, 면역원성, 항종양 효과 및 이상 적정 용량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이며 2025년 9월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하는 스케줄입니다. 임상은 미국 볼티미어 대학병원, 캐나다 및 호주에서 진행 중이며 미국 임상 사이트가 9월 6일자로 리크루팅 단계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캐나다 및 호주 병원은 아직 최종 임상 3상 및 FDA 승인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신약 개발에서로 한 걸음 더 진전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나스닥의 차트를 잠깐 볼게요. 2004년, 5년, 6년 이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때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고요. 2006년 6월 달에 금리를 동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한 번 더 바닥을 찍죠. 그리고 시장이 돌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월봉이에요. 한 개가 월봉. 셀트리온의 월봉 아시죠? 비슷합니다. 이 물량을 소화하고 꽤나 긴 시간 동안 물량을 소화하면서 고점을 찍죠. 그리고 2007년 가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그 이후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때를 참고해서 보면 앞으로의 그림이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애널리스트, 석학들 또는 대한민국의 석학, 교수, 경제학, 박사, 기타 등등 비롯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흐름을 좀 봐볼게요. 먼저 자,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창입니다. 자, 신한창구를 통해서 매도에 잡히고 있죠. 신한창구를 통해서 또 매도 물량이 나왔다. 자, 가격이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또 밀렸죠? 또 올릴 겁니다. 아시겠죠? 올라간다고 떨어진다고 지금은 힘을 주고 힘을 뺄 때가 아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골드만 창구를 통해서 또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도 들어왔다. 자, 이 흐름을 보시면 돼요. 얘네가 또 바뀔 겁니다. 자, 거래량은 36만 3천 주. 거의 없죠? 자, 오늘 좀 흐름을 좀 차트를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밀렸어요. 일봉으로 봐도 또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까지 또 밀렸죠. 그쵸? 여기까지 또 밀리면 또 여기다 또 올릴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늘 과거에서도 그 자료가 나왔다. 밀리면 꼭 올렸다. 밀리면 올렸다. 밀리면 올렸다. 또 올라가면 밀고. 그래서 1년 반을 학을 띠게 만들었다. 그 시간도 개인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리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는 345만 5천 주입니다. 찔끔 줄었다. 그러나 단 1도 중요하지 않다. 자, 대차잔고도 어제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셀트리온 15만 4천 주 줄어서 1199만 주.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36만 2천 주가 들어서 904만 주입니다. 자, 이제 얘도 원래대로 돌아왔죠. 헬스케어는요. 자, 그러면 삼형제의 공매도 누적 잔고를 쭉 한번 훑어볼게요. 이걸 언제까지 보여드려야 될까? 자, 셀트리온 먼저 보겠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 17.65, 거래량은 36만 3천 주, 오늘 1.93 하락 마감.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5.71, 거래량은 39만 8천 주, 1.56 하락 마감.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23.05, 거래량은 12만 3천 주, 오늘 2.1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삼형제 수급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쌍끌이 매도. 그러나 단 1도 중요하지 않다. 거래량도 씨가 말라 있었으며 그리고 이제 오히려 또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자, 외국계 창구 12,000주 매도, 기간 14만 8천 주 매도, 기간 물량은 금융투자 8만 9천 주, 대부분을 담당했고요. 연기금이 11,000주, 사모펀드가 2만 3천 주, 투신이 11,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개인계 창구를 통해서 15만 주가 들어왔고요. 헬스케어 기간 3만 주 매도 나왔는데 투신이 대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사모펀드는 4,700주, 외국계 창구는 6,100주 순매수, 개인은 2만 4천 주 순매수, 제약은 외국인 기간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계 창구 16,000주 매도, 기간은 18,000주 매도, 대부분은 금융투자가 담당을 했다. 개인계 창구를 통해서 3만 4천 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이 나올 때가 돼가는데 10월 23일이고요. 여기 합병 임시 주총이죠. 저는 갑니다. 그리고 10월 4일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것도 간담회가 여의도에서 합니다. 요거 저도 참석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